202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와, 이거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728조 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상상조차 잘 안 되시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정부가 어디에 그리고 왜 쓰려고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728조 원. 정말 감이 잘 안 오는 액수죠. 이건 그냥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이걸 넘어서요. 정부가 이제 돈을 쓰는 방식, 그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8.1%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이건 그냥 예산이 좀 늘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이나 인구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들에 맞서서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다라는 정부의 어떤 중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예산안의 큰 그림, 핵심 구상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사회 기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나라 빚 문제와 미래의 균형점은 어떻게 잡을 건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록적인 돈을 쓰려는 걸까요? 이 예산안을 움직이는 정부의 핵심 철학, 그 속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번 예산안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적극 재정 운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이 바로 이 선순환 구조라는 건데요. 보세요. 일단 재정을 팍팍 투입해서 경제 성장의 불씨를 확 살려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니까 세금도 더 거치고 그 힘으로 다시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죠. 자, 그럼 성장을 위한 투자, 그 첫 번째 타겟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기술입니다. 초혁신 경제를 만들겠다. 이 야심찬 계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정보 계획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개의 기둥이 보이죠? 첫 번째가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주도 혁신. 두 번째는 사회 전체의 맷집을 키우는 모두의 성장 기반.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둘러싼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민 안전과 국익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맨 위 기술주도 혁신에 대한 투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R&D 예산입니다. 자그마치 19.3%. 이건 역대 최대의 증가폭이거든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AI 기술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막대한 투자는 그냥 봄만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부터 시작해서 거울을 보면 알아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스마트 거울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AI를 심어서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발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퍼지려면 튼튼한 사회 시스템이 받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노모촌에는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요. 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런 조단위의 거대한 숫자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 바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먼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여행을 가면요, 여행 경비의 절반,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식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고 하네요.
결혼 비용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3개 국립공원에 아주 특별한 숲 결혼식 장소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꽤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지뢰 같은 폭발물을 알아서 찾아내고 제거하는 로봇, 이 개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군 복무 환경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나라빚 과연 괜찮은 걸까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서 2029년에는 GDP의 5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성장을 위해서 당분간 빚이 늘어나는 건 감수하겠다. 대신 이 수준에서 잘 관리하겠다 이거거든요. 과연 미래 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적, 인구적 위기라는 기록적인 도전에 맞서서 지금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베팅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